예,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천하위원장이 가서 와서 분위기 다 띄워놓고 갔는데 우선 좀 시키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평소에는 편하게 천하위원장을 호칭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먼저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야, 나 안 죽어. 절대 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정치를 한 지 12년, 13년 되고 나니까 정치에서 제가 가졌던 많은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지켜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정치를 바라보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정치적 여정마다 정말 이상하리만큼 특징적인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산에 가가지고, 우리 함익병 원장님 마산 출신인데, 마산에 가가지고 3.15 의거,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던 3.15 의거 기념식에 가보면은 그 내용을 살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산에서 결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항의하던 마산과 아무 관계없는 전라북도 남원에서 유학 온 김주열 열사가 돌아가시면서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결국 대한민국 1공화국을 몰락시킨 그 4.19라는 거대한 혁명의 시발점은 어쩌면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은 없었을지도 모른, 하지만 정말 아닌 것을 보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나섰을 남원에서 유학 온 김주열이라는 사람에게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또 하나의 마음 아픈 지점이었던 광주의 5.18을 생각해보면은 아마 5.18에서 희생되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그날이 오기까지 본인이 그 투쟁의 선봉에 서가지고 시민군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정말 봉수부대가 진압하러 오는 그날까지도 과연 우리를 쏠까 하면서 그 앞에 섰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게 그런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거대한 위기가 오고 정말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정말 정치와는 아무 관계도 없었고 정치를 꿈꾼 적도 없었을 사람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의 숙명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비례대표 1번 아까 우리 이주영 후보 처음에 정치에 영입하기 위해서 제가 연락을 드렸을 때 사실 이 정도로 정치적 역량이 뛰어나시고 또 이렇게 연설도 잘하시는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런 겁니다. 정말 아닌 것에 항거하고 정말 무엇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아마 여기 계신 누구도 굉장히 뛰어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공간입니다. 누구라도 문제의식을 올바르게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순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치의 주체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의 혁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같이 뭉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달려들면은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의 병폐, 대한민국의 적폐 싹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달려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준석! 언론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실정을 거듭하자 결국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 라는 예측을 합니다. 저는 그 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은 가장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용기 있게 지적해왔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단언코 저는 우리 개혁신당의 주축 멤버들이
바로 가장 용기 있는 지적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개혁신당의 멤버들은 모두 다는 아닙니다만은 원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소속되어 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력이 가장 세다고 하는 임기 1년 차에 우리가 조금만 고개 숙이면은 어쩌면 대통령에게 받아먹을 것도 많았을 것이고 어쩌면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해먹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배신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을, 모든 정치적 영광을 포기하고 나와서 찬 곳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정치하는 데 있어서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국민에 대한 떳떳함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서려고 한다면은 얼마나 개인적으로 울분의 서사가 있느냐, 얼마나 당한 것이 맞느냐도 꽤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진심을 다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적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정확히 알고 무엇을 바로잡으려 하는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조국 전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간에 어떤 서사가 있는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적하는 그 모습은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때리는 것과 잘 때리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다시 시계를 5년 전으로 돌려가지고 검찰청 건물에다가 레이저로 검찰개혁 쏘고 이러던 문화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 다시 5년 전으로 돌리는 겁니다. 태극기 부대는 광화문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검찰개혁 부대는 서초동에서 모이고 이런 식의 정치로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지난 대한민국 5년의 정치 아니었겠습니까? 개혁신당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멋지게 우리 개혁신당의 후보들이 의원이 돼가지고 실력으로, 능력으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그 패구를 찌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혁신당의 이러한 방식 응원해 주시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우리 비례대표 후보 1번 이주영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 급조해낸 의대 증원 2,000명의 문제, 이것이 얼마나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경쟁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날카롭게 지적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 감정을 이용해서 정쟁화하려고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은 역시나 편가르기 논리밖에 없었습니다. 너 의사 편이지? 이렇게 물어가지고 입을 막으려 하는 시도, 정말 비열한 시도였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면은 누군가는 국회 상임위장에서 똑똑한 모습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